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당신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라휴브 박미라입니다. 사람들은 왜 모두 다를까요? 같은 문제를 보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사람마다 먼저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잘된 부분이 보여요. 와, 그래도 이만큼 해냈잖아. 좋았던 점을 다시 살려보자. 앞으로 더 잘하면 되지.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고쳐야 할 부분이 먼저 보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어떻게 해야 다시 작동할까? 오늘은요, 문제를 발견하고 고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살아나는 사람들 복구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문제 중에 9문제를 맞힌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맞힌 9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꾸 틀린 한 문제로 돌아가죠. 왜 틀렸지? 다시 풀어볼래.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를 본 부모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9개나 맞았는데 왜 한 개 틀린 것만 볼까? 충분히 잘했어. 회사에서도요,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좋은 점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만 문제를 꺼내죠. 고객이 이 부분에서 헷갈릴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는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지난번에서도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좋은 이야기는 안 하고 무슨 제안만 하면 안 되는 이유부터 찾을까? 참 부정적인 사람이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아이와 직원은 정말 부정적인 걸까요? 혹시 다른 사람들은 지나친 이 고칠 수 있는 지점, 이것을 먼저 발견한 것은 아닐까요? 복구 테마를 이해하면 뭔가 지적이 많은 아이와 문제를 찾는 직원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구는요, 개선하고 싶습니다. 복구 테마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 작동하게 만들 때 에너지가 난다. 복구가 높은 사람들은요, 고장이나 결함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워요.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떻게 해야 다시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싶어지죠. 문제를 보면 기운이 빠지고 가능하면 누군가가 대신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복구가 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복구가 높은 사람들은 달라요.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도 문제가 등장하면 갑자기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고장난 것을 뜯어보고 원인을 찾아보고 하나씩 손을 대서 마침내 이게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었을 때 거기서 큰 만족을 느끼죠. 그러니까 복구 테마는요,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고칠 수 있어. 내가 고치고 싶다. 여기에 더 가깝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구 테마가 높은 아이는 틀린 문제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9문제를 맞췄다는 사실보다 한 문제가 왜 틀렸는지 더 궁금하죠. 그 아이에게 이 틀린 문제는 실패의 증거, 이게 아니고요, 해결해야 할 작은 사건입니다. 장난감이 고장났을 때도 새 것을 사달라고 졸라대기보다는 먼저 뜯어볼 수 있어요. 나사가 어디서 빠졌는지,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내가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좀 비슷해요. 그냥 화해해, 이런 말보다는 왜 싸운 거야? 누가 먼저 기분이 나빠졌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안 싸울 수 있지? 라고 자꾸 원인을 따져 물을 수 있어요. 친구들과 부모 눈에는 이런 모습이 예민하거나 부정적인 모습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왜 잘한 건 안 보고 자꾸 틀린 것만 봐. 그만 좀 따지지. 괜히 건드렸다가 더 망가져. 물론 정말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반응하면 아이는요, 가장 자연스러운 숨 쉬듯이 하는 나의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을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강점에 기스가 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질문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왜 자꾸 문제만 찾아가 아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고쳐보고 싶어? 라고요. 이 질문은 아이들의 시선을 막지 않으면서 지적에서 해결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 틀린 이유를 찾았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풀어볼래? 고장난 곳을 발견했네. 우리 뜯기 전에 먼저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생각해 볼까? 라고요. 친구들 사이의 문제를 봤구나. 네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과 친구들이 직접 해결해야 될 부분을 우리 한번 나누어 볼까? 라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도 함께 알려줘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네가 고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복구 테마가 높은 아이는 문제를 발견하는 순간 그 문제가 자기 책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책임 테마까지 함께 상위에 있다면 이 발견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야 마음이 놓이는 힘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게는 문제 해결 능력만큼이나 내가 맡은 문제를 고르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걸 지금 꼭 고쳐야 할 문제인지, 이건 내가 고칠 수 있는 문제인지,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문제는 아닌지, 이런 질문들이 아이들의 복구를 더 건강하게 키워줍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복구 테마는요, 내가 부족한 것을 자꾸 개선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모든 것을 내가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로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쳐야 할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는 복구 테마가 종종 반대하는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해요. 모두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들떠 있을 때 복구가 높은 직원들은 이 아이디어가 고장날 지점을 먼저 봅니다. 고객이 여기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담당자가 바뀌면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 구조로는 같은 오류가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분위기를 깨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사람은 아이디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아이디어가 현실에서도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미리 결함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복구 테마가 높은 사람에게 자꾸 지적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이 해당 조직은 불편한 말을 덜 듣게 될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나중에 더 큰 장애로 돌아올 수 있는 작은 신호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복구 테마는 이러한 일에서 강하게 살아납니다. 고객의 불만과 클레임 해결, 오류 장애의 원인 분석, 적자 사업이나 실패한 프로젝트에 대한 개선, 업무 프로세스의 병목 발견, 위기 상황 수습, 품질 관리와 리스크 점검, 이런 것들이요. 남들이 이미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일들도 복구가 높은 사람에게는 흥미로운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안 되는 건가? 어디 하나만 바로잡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리더는 이 직원이 지적을 못하게 하기보다는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설계해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발견한 문제와 함께 해결 방안도 제시해 주세요. 지금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와 나중에 고쳐야 될 문제도 함께 주세요. 문제의 영향도와 긴급도를 함께 알려주시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요청하면 복구의 지적은 훨씬 더 생산적인 제안으로 바뀌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복구 테마도 언제나 강점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쓰일 때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지만 과도하게 쓰이거나 잘못 쓰이면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잘된 것보다 잘못된 것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거나 투덜대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더 좋게 만들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거나 그것들이 지적을 받아서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구 테마를 가지신 분들은 피드백을 할 때 잘된 점은 무엇인지 고칠 점은 무엇인지 이런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부분들이 간섭이나 지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기계나 프로세스는 고치면 되지만 사람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상대가 도움을 원하지도 않는데 해결책부터 내놓거나 좋은 의도도 간섭이나 지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럴 땐 먼저 물어보세요. 지금 내 의견이 필요하니? 함께 해결책을 찾아볼까? 아니면 그냥 들어줄까? 이렇게 말이죠. 세 번째는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점을 개선하려고 하다가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결국 못하는 부분들인데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은 같은 장면을 보고도 서로 다른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9개의 정답을 보고 어떤 사람은 1개의 오답을 보죠. 어떤 사람은 기획안의 가능성을 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기획안이 고칠 지점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면 같은 사람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강점을 통해 사람들은 왜 모두 다를까를 이야기하는 이유죠. 다음 영상에서도 겉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행동 속에서 어떤 강점이 숨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휘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